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저는 차통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증시 폭락, 증시 하락의 징조를 차트에서 체크하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매매법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평선 매매법, 급등주 매매법, 당일 단타 매매법, 시초가 매매법,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들, 캔들 매매법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기법에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을 첨가해 보시면 좋은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증시 폭락을 차트에서 어떻게 예견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증시 폭락 차트상 첫 번째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 무슨 차트를 볼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일단 월봉 차트를 처음엔 봐야 됩니다. 월봉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 월봉 차트상에서 제가 무엇을 보라고 했냐면 스토캐스틱과 바로 RSI를 제가 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토캐스틱은 25, 66이라는 지표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RSI는 8이라는 지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RSI와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같이 이렇게 과열권 이런 빨간색 구간이 나온다면 저기가 이제 고점 신호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2017년에도 이런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후에 2년 동안 폭락이 났고요. 그때 2011년도에도 이런 신호가 나오면서 폭락이 하락 횡보가 나왔고요. 이런 신호가 또 나오면서 또 대세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봉 상태에서 RSI와 스토캐스틱에 대한 이 과열권 지표, 과열권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같이 신호가 이렇게 나오면 폭락이 나옵니다. 같이 신호가 나오면 그 이후에 폭락이 나옵니다. 또 같이 신호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 신호가 이렇게 같이 나온다면 하락이 나고요. 신호가 또 같이 나오고 나서 하락했다가 한 번 더 올라갔죠. 그 다음 폭락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월봉상에서 스토캐스틱과 RSI를 같이 접목을 한다면 같이 과열권 신호가 나온다면 이거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해 봐야 될 것은 월봉상 RSI와 그 다음 스토캐스틱인데 이거는 절대 추세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 현재 저 구간이 높은 구간이냐 아니냐 이것만 잡아내는 거거든요. 절대로 저기 신호 딱 나왔다고 해서 바로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이런 변곡점을 잡아내기 100% 잡아내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세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 신호가 과열권에서 나오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추세가 언제 전환되는지는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볼 것이냐? 자, 주봉상 바로 일목균형표 기준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 자, 기준선을 보시면 주봉 넘어갈게요. 일목균형표 자 등록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다 뺍니다. 기준선만 빼고 다 뺍니다. 자, 기준선을 검은색 선으로 제가 굵게 했습니다. 좀 더 굵게 할까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월봉 상태에서 오케이, RSI와 스토캐스틱이 과열권인 건 알겠어. 그럼 언제부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알아볼 텐데 이게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 일목균형표 기준선의 이런 기준선들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이걸로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직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근데 기준선을 종가상 이탈한다. 이때부터는 하락 추세가 하락과 하락 또는 횡보 추세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종가상 이탈할 때부터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떨어지고 올라왔지만 또 올라왔지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증시가 잘 보세요. 상승해서 횡보로 바뀌었어요. 언제 시점으로? 여기 기준선을 하향 이탈할 때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 끝났구나. 월봉이나
월봉상에서 RSI랑 스토캐스틱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주봉상에서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면 이건 폭락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향후에 1, 2년, 2, 3년 동안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참고해야 될 방향은 월봉상 RSI와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의 지표 플러스 주봉상 기준선의 이탈, 이게 된다면 앞으로 추세는 꺾였다. 추세는 꺾였고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볼까요? 2018년 때 이때 월봉상에서 이때거든요. 2018년 1월달 보시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급등했다고 횡보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 2018년 1, 2, 3월 달인데 과연 언제부터 난 조심해야 되냐? 주봉으로 넘어가라고 했죠. 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직까지는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달도 괜찮고 2월 달도 괜찮고 3월 달 괜찮고 4월 달 괜찮고 5월 달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상승해서 횡보 추세를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아직 폭락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준선을 이탈할 때 이때부터는 증시가 폭락과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부터는 체크하시면 그 다음에 증시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반등 나왔지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인 거예요. 끝인 거. 향후에 어떻게 되죠? 향후에 아까 제가 봤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계속 떨어지죠. 이것을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면 되는 것이냐? 달러 차트를 보면 된다. 달러, 그러니까 환율 차트.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환율과 증시, 우리나라 증시와 환율은 서로 반비례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그 환율 차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강세가 된다는 것이고 한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 차트에서는 환율이 올라간다면 증시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월봉 차트랑 주봉 차트를 꼭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솔직하게 월봉상 그다음 월봉 주봉상 뭘 보면 되냐? 그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이평선 배열도, 그 다음에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RSI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환율 차트 바로 봐볼까요? 환율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환율의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지지와 저항을 보라고 했죠. 자, 환율 차트에서 보시면 제가 선을 딱 그었습니다. 지금 차트상 보시면 1240원대 가면은 환율이 떨어지면서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도 환율 딱 올라갔지만 떨어졌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환율상 보시면 여기 스토캐스틱의 이런 과열권 플러스 여기 구간이 저항대가 나온다면 여기선 꺾일 확률이 높다. 그 환율이 꺾인다는 것은 증시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또 반대로 환율이 지금 파란색 구간이고 지금 아래 여기 보시면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보시면 자, 이 과거 지지라인 때 이 지지라인 때죠. 여기 파란색 구간 나오면서 파란색 구간이 같이 나오면서 이 부근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시가 이제 저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또 나왔죠.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딱 보세요. 제가 일단 지지와 저항 받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RSI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평선 배열도도 보라고 했죠. 이평선 배열도 제가 알려드린 패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그 영상에 보시면 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력들의 비밀 패턴을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21선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 바로 쌍바닥 패턴. 첫 번째 변곡점 나왔고요. 두 번째 변곡점 나왔고요. 세 번째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보세요. 보시면 달러의 차트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월봉상에서. 계속 뭔가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아, 언젠가는 달러가 폭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왜? 저점이 높아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세력들의 비밀 패턴, 월봉상 20선 패턴, 이런 패턴들도 지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만 돌파한다면, 1240원대만 돌파한다면, 이건 또 돌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달러가 만약에 1240원까지 돌파가 나왔다면, 그때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증시를 대피해야 됩니다. 대피했다가 왜? 저런 월봉상에서 저런 패턴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면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정말 과거 리먼 브라더 사태 때보다 더 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그래서 저런 이제 이평선의 배열도가 나왔고 만약에 1240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정말 우리는 위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를 해야겠죠. 이런 차트를 보면서요. 그래서 달러 차트를 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증시 차트를 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러 차트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을 보면 되느냐? 바로 인버스, 꽃버스, ETF 상품의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증시가 떨어진다면 꽃버스, 인버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꽃버스와 인버스 차트가 올라갈 차트인지 떨어질 차트인지를 우리는 체크해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꽃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꽃버스 차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험분들 똑같은데 잘 보세요. 자, 주봉상에서 볼 때 여기 기준선 이걸 보셔야 돼요. 기준선을 돌파 못하니까 계속 떨어지죠. 근데 기준선을 한번 딱 돌파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바뀌잖아요.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버스가 급등 나오죠. 그럼 이때부터 바로 무엇이다? 바로 상승의 시발점이다. 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꽃버스가 폭등 나왔죠. 꽃버스가 폭등 나왔다는 것은 증시가 폭락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도 보시면 기준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준선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다가 뭐야? 갑자기 기준선을 증시가 돌파했네? 그러면 이 일목균형표의 기준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꽃버스가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락이 뭐 추가로 나올 수 있겠지만 큰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흐르고 있죠. 보이시죠? 근데 또 과거의 차트상 어떤 패턴이 있냐? 자, 주봉상 60선을 돌파하면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봉상 60선을 지지받아주고 이탈 나왔지만 다시 돌파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급등 나오죠. 주봉상 60선을 기준으로 이탈했다 상승, 이탈했다 상승, 이탈했다 상승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상 60선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주봉상 60선을 돌파하니까 급등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상 60선을 또 돌파하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준선 돌파했고 주봉상 60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꽃버스 차트도 굉장히 뭔가 이상하다. 꽃버스 월봉도 보세요. 월봉도 이 스토캐스틱과 RSI 같이 보세요. 많이 떨어졌죠. 과거에도 이런 신호가 나오고 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봉상에서 기준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바뀌었다. 횡보 추세로 바뀌다가 상승 추세 될 수 있다. 그 인버스 꽃버스가 상승 추세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증시가 폭락이 나온다는 것이고, 증시의 월봉상 봤을 때 스토캐스틱 RSI가 과열권 주봉 상태에서 기준선 이탈 나온 시점, 근데 꽃버스 인버스는 바로 돌파 나온 시점. 환율 차트는 지금 이제 월봉상 봤을 때 바로 이런 쌍바닥 패턴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 이걸 전부 다 취합을 해보신다면 증시는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보다는 횡보 하락 추세 나올 확률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폭락 증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우린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차트를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차트는 바로 수급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급, 증시에 대한 수급, 꽃버스, 인버스, ETF 상품에 대한 수급들 전반적으로 다 본 거예요. 이 정도 보고 나서 당연히 경제 상황도 봐야겠죠.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재확산, 금리 인상 추세,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등 나왔을 때 코로나 확산 플러스 경기 부양책이었는데 이제 경기 부양책 끝났어요. 끝나가고 있는 상태고 금리 인상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차트상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외적 여건들을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상승 추세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비중을 줄이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이렇게 바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험분들이 이 영상을 5번, 10번 보시면서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또 리마인드 계속 보십시오. 하다 보면 우리 시험들도 증시의 고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투자가 돼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저는 차트용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